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국무부는 내부 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국무부 이메일 정책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보존 정책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클린턴 후보에 가까운 전국위원회 의장을 자리를 박탈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 지지자의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대선 후보 가능성은 해외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관한 루머에도 미국 언론은 크게 신경 씁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여동생 신랑감을 직접 구한다는 등의 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자헛에서는 올해 말부터 로봇가 주문을 받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역시 그 로봇을 도입하는 것 세계가 주목합니다. 아시아에서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앨 나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신문보다는 방송이 모든 뉴스를 전하는 것이 조금 빠르죠. 그래서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그리고 지금 그 버니 샌더스 후보 측에서 계속 그 불만을 말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문제들이 지금 조금 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일단 지금 공화당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공화당은 뭐 어제 그 워싱턴주에서 선거가 치러졌었죠. 이 부분은 그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워싱턴주에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미 한 달도 더 됐죠. 워싱턴에서 코커스로 선거가 치러져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의원 숫자가 이미 배분됐었고 지금 지역마다 민주당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미국이 뭐 50개 주에서 뭐 카운티마다 주마다 뭐 다 여러 가지 그 선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코커스로 이미 대의원을 배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예비선거에서 후보들 이름이 올라서 그 민주당 후보들도 뭐 오른 이름에 찍었는데 그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의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워싱턴주에서 역시 그 27표를 가져가서 이제 뭐 공화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되려면 41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후보로 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그 후보를 지명하는 과정을 완전히 바꿔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 지명 과정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와주라든가 뉴햄프셔 아주 작은 주인데도 뭔가 그 큰 역할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본다든지 하는 것. 그 사이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또 반대하는 사람, 또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력이 동원돼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찰들과 충돌을 해서 결국은 그 경찰이 최루가스를 뿌렸고 뉴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그 도널드 트럼프가 자 봐라 이 안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바깥은 완전히 그 범죄자들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뭔가 그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경찰들과 충돌하면서 멕시코 길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묘하게도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를 워낙에 강하게 비난하는 여성이고요. 여성 상원 의원이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쪽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제 후보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예비선거 초기에는 그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 후보의 주장이 뭐 거의 같았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를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이 이곳저곳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하는 말을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이 결국은 힐러리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면서 당을 화합하는 것이냐, 뭐 이런 그 추측들도 해보고, 그 워렌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를 강하게 공격합니다. 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버블이 있을 때, 이런 때가 뭐 돈 버는 기회야. 우리들은 뭐 돈 벌면 되지. 뭐 이렇게 그 목소리 낸 것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공격을 하죠. 그 엘리자베스 워렌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버블로 돈을 벌려고 했고, 실제로 번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죠. 예, 엘리자베스 워렌은. 그래서 강하게 도널드 트럼프를 지금 앞서서 그 비난을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가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 대선 이외에 관심을 가졌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빌 커스비가 이제 여성들을 그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재판 시작돼서 재판 날짜가 이제 잡히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이미 나이가 많은 그 빌 커스비가 옆에 사람 이렇게 손을 잡고 법원으로 들어가던데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종신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사형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이 빌 커스비의 재판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MSNBC의 그 뉴스 앵커가 빌 커스비가 지금 이렇게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빌 클린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 클린턴의 모니카 루인스키부터 시작해서 폴라 존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많은 여성들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내가 강간당했다라고 다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레이비라는 강간이라는 단어를 써서 빌 클린턴을 공격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항상 클린턴 옆에 서서 그가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그 같은 여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 내지는 어떤 때는 도와주기까지 한,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그 여성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과연 여자를 위한 그 후보냐라고 비난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때에 이제 뉴스 앵커가 빌 커스비를 빌 클린턴이라고 혼돈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또 오버랩돼서 또 뉴스가 돼서 빌 클린턴의 뭐 여성에 관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화당은 이제 결국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지금 뭐 어제 그 얼바인에서 선거 캠페인 했고, 어제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이제 사우스 LA에 왔잖아요. 그 전에 빌 클린턴이 먼저 버니 샌더스의 스케줄과 오버랩돼서 다 그 웜업 시켜놓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와서 한 30명 모인 곳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힐러리 클린턴이 인기 없어서 사람들이 30명밖에 안 간 것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의 그 정책인 거죠. 어떤 뭐 각 노조에서 대표들을 이렇게 그 모아서 연설하고, 다시 한번 그 대표들이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조직에 가서 힐러리 클린턴을 대신해서 표다지기를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샌더스 후보랑은 다른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는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고, 선거 캠페인을 너무나 이제 캘리포니아가 중요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경제적인 규모로나 인구로나 그 뭐 땅의 면적으로 볼 때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 나라 국가보다도 크고 좀 영향력이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잖아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뭐 10번째 안으로 많은 자동차가 지금 거리에서 다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인데, 그런 곳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어떤 그 이슈를 내놓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과 가까우니까 아시아와의 정책, 여러 가지, 또 환경 문제,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는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보다 환경이 더 그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과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앞에서 토론을 하기를 원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결국은 그 토론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지금까지 예비선거가 치러지면서 그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서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수십 년 정치 활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무당파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조직의 그 쓴맛은 있어도 조직의 단맛은 못 보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성 정치 그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성 정치 민주당의 단맛을 흠뻑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해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특히 그 가운데서도 힐러리 클린턴과 오랜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최근에 당선이 돼서 일하고 있고 지금 재선을 치르고 있고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여자가 되는 경우가 드문데 데비 왓서맨이 여자가 힐러리 가문과 아주 친한 이 여성이 지금 전국위원회 의장인데 버니 샌더스는 전국위원회 의장이면은 뭔가 좀 이제 양쪽 예비선거 캠프에서 충돌이 있을 때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해줘야지 되는데 누가 봐도 분명하게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 처리를 했다 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버니 샌더스의 지적대로요. 오늘 아침에 지금 CNN 방송에서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데비 왓서맨이라는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그 자리에서 쫓겨내는 것으로 지금 이게 언제 나중에가 아니라 버니 샌더스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 다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쫓아내야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탁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래서 이 전국위원회 의장이 또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민주당이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더 갈려지고 있구나.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데비 왓서맨의 처신 때문에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부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 너무나 독성인 데비 왓서맨을 지금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가 국무부의 내부 감사입니다. 이게 FBI의 얘기가 아니라요. 국무부가 내부적으로 지금 역대 국무장관들의 힐러리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관들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메일을 어떻게 쓰는가, 컴퓨터 문제, 컴퓨터 정보 보관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과 다른 국무장관들과 힐러리 클린턴의 보좌관들이 이메일을 쓰는데 결점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다른 국무장관들도 포함이 됐어요.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든가 또 콜린 파웰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개인 이메일을 썼는데 힐러리 클린턴처럼 집에다가 개인 서버 머신을 두고 자신 혼자만 쓰는 서버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 서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는 서버입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집에 혼자 쓰는 서버를 두고 그렇게 썼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국무장관들과는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무부의 내부 감사 결과 국무장관들이 잘 몰라서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 또 사이버 안전 위협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았다. 이런 것은 이제 공통적인 역대 국무장관에 관한 결론이었고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부의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입니다. 퍼스널 서버를 사용하는데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무부에다 내가 집에다가 이 머신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이것을 두고 하겠다 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고 만약에 허가 신청을 국무부 관련 해당 부서에 제출을 했다면 국무부에서는 절대로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무장관이 세계의 중요한 나라 사람들 보좌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그게 이제 해킹당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뭐 그런 그 해커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복역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로 개인 서버를 쓴다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국무부에서 현재까지 조금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 개인 서버와 블랙베리가 안전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국무부의 이 내부 감사 결과 그 전체적인 것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이 부분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는 선거가 뭐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은 누가 후보인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그 로버트 라이시 그 클린턴 그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한 사람이 이게 힐러리와 도널드가 대결을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결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예상을 했잖아요. 그게 버니 샌더스가 이제 다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서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일주일인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로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언론을 참고를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정해도 나중에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슈퍼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은 공화민주 전당대회 그 이후에 선거 당일까지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의 그 시각 같은 건 나오는 것을 보면은 폴리티코 같은 경우는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그 뭐 이상적인 것,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과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어떠한 부분에서 워싱턴에서 샌더스는 일을 했어도 아웃사이더와 같은 이미지요.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상적인 것이 항상 선거에서 주요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게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그 유진 맥카티, 뭐 그 윈든 존슨에 대적을 했었던,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정말 이상을 가지고 나왔지만 민주당의 후보가 되지 못했잖아요. 에드워드 케네디는 지미 카터 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고 하는 그런 것 해서 뭐 그런 일들, 이상이 막 꿈꾸는 듯 보였지만 뭐 1968년도와 1980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아마 결국은 버니 샌더스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폴리티코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968년도도 아니고 1980년도도 아니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이면 90년, 2000년, 2010년, 지금 30년 전, 68년도는 그거보다 더 전의 일. 폴리티코는 이렇고, 오늘 이제 그 뉴욕타임즈의 그 업샷이라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여기에는 뭐 선거 전문가 오바마를 뭐 예측하고 있었던 네이콘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그 점을 좀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격전지에서 크게 이겼었는데,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이겼었는데 지금은 지거나 조금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론 당 화합이라는 전제가 있죠. 공화당은 좀 화합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아직도 이렇고 하는 것. 그래서 존 맥케인이라든가 밀 럼니라는 전 공화당의 대선 후보들도 뭔가 그 후보로 확정되고 나왔을 때는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이겼었다.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이 끝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가고 오바마도 6월 달부터 이기기 시작해서 전당대회까지 바짝 이겼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버락 오바마라는 그 사람보다 힐러리와 계속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 존 맥케인이나 밀 럼니가 지지율에서 앞서갔으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이제 그 버니 샌더스와의 정리가 될 것이 되면은 다시 그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갈 수도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성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좀 전에 제가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하원 의장의 지지도 받지 않고 또 함께 끝까지 싸웠었던 그 적으로 싸웠었던 테드 크루스의 지지도 받지 않고는 한 달 만에 트럼프 스스로 많은 것을 헤쳐서 이 힐러리 클린턴을 눌렀다는 것에 굉장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도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싶지만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의 전국 지지도는 42%에서 43%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무당파와 젊은이 진보를 껴안지 못한다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으로서는 참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을 강하게 비난할 수 있어도 비난하기 힘든 것이고요. 뭐 이런 그 부분들 이 힐러리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처럼 버락 오바마가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합니다라는 연설을 하고 나서 쫙 이제 그 맥케인이나 그 누구죠? 그 밋 럼니를 이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어 보일 것이라는 게 지금 그 네이콘 씨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입니다. 어제 그 로버트 라이스 전 노동부 장관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까지만 하더라도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 71%에서 82% 정도는 샌더스가 후보가 되지 않으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5월 달에는 55%에서 72%고 이게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샌더스의 잘못인가? 후보에서 나가지 않아서?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의 잘못인가? 확신하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도전도 지금 다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기사가 글이 쓰여지고 난 뒤에 국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도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고요. 무엇보다도 버니 샌더스 지지자의 20%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갖고 있고 뉴욕타임스와 CBS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뭐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17%는 공화당에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에게 투표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게다가 되고 그 도널드 트럼프의 불호감도는 일부 계층에서는 조금 줄어들고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불호감도는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편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이 화합되면 힐러리 클린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도 도움이 될 테고, 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버니 샌더스조차도 힐러리 클린턴과 막후 협상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민주당 측과도 하고. 그러면 내가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한인을 포함한 유권자들은 버니 샌더스가 아직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샌더스가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과 자신의 아젠다를 좀 더 자신 것에 맞게 협상을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아주 기꺼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연설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벽돌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의 여론조사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지명이 되던가 버니 샌더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그 부분이 확실히 해결되고 난 뒤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다 치러지고 난 뒤에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공화당에서는요, 아직도 밋 럼니가 후보로 나와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라디오 설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그 NDTV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미국에서 시차상으로도 그렇고 많이 그 무르익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그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 특히 이제 그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지금 한 뭐 일주일 정도 엿새군요. 엿새 그 방문이기 때문에 많은 그 세계 언론들이 그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NDTV가 보도하기를 물론 뭐 국제 포럼이라든가 그 유엔의 NGO 컨퍼런스에 나가고 하는 것이긴 하고 또 그 한국의 정치 관계자와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반기문 유엔 그 사무총장이 과연 대선에 나갈 것인가 그의 정치 미래가 주요 그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그만두고 지금 그 71살이고요. 그러면 2017년 그 12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뭐 또 1년 정도는 남은 것이잖아요. 게다가 되고 이제 지난 4월 달에 새누리당이 너무나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도의 참패를 해서 지금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굉장히 그 환영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 자랑스러운 유엔의 수장을 우리의 뭐 대통령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요. 다 짐작하시는 그대로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세계 리더와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엔 그 사무총장을 5년 두 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한국에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비밀 유지 같은 것도 있는데 박원순 뭐 서울시장 얘기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뭐 출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니까요. 유엔이 끝나고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는가. 비밀 정보 같은 것 여러 나라에 부적절하게 그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당으로서는 사실은 어느 당에도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당이 있을 때도 저 당의 대통령이 있을 때도 굉장히 그 뭐 두루두루 그 요직을 점점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것이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외무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4월 달에 선거가 있었을 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지 이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일하면서 연수차 하버드대학교에 왔을 때 그 당시에 그 업무차가 아니라 연수차 왔었을 때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그 여러 뭐 제야 인사로 민주 인사로 겪었던 고초 같은 것들이 상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었던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막 그 이제 여러 가지로 돕고 청원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움직임 누가 그 김대중을 지금 뭐 지지하면서 뭐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한 것이 그 선거 그 직전이었던가요? 발표가 됐잖아요. 해서 결국은 그 김대중이라는 그 당시에도 세계에서 그 존중을 하고 있는 그 정치인 인권을 탄압받았고 하는 그런 그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를 살짝 그 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업무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수 와서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그게 이제 오랫동안 묶였던 자료가 공개됐었던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4월이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런 얘기는 오늘 아침에는 또 없던데요.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로스앤젤레스의 그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에 아시아 패시픽 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아 패시픽 미디어 센터에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사주간지 타임의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저널리스트이기도 했고 지금 이 대학교의 교수인 탐 플레이트 씨도 역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대선 출마 가능성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뭐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뭐 언론에서 나온 거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그 반기문 재단이 설립이 돼서 외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간부들이 설립이 돼서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끝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정치인이 해주지 못하고 돈도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의 안전과 할 일과 뭐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하면서 지금 이 교수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2006년도 12월 달에 은퇴하고 스위스에 코피 아난 재단을 만들어서 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하고 있네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김대중 평화재단을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김대중 평화재단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컴백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그 재단이 지금도 뭐 운영되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 탐플레이트 교수가 2013년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무총장 끝나면 뭐 책만 읽고 연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15년도에 지난해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끝나고 나면은 좋은 식당에서 와이프와 손주들과 같이 음식 먹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로서는 뭐 지지율은 탑인가 보죠. 28.3%. 문재인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책은 없죠. 문재인 씨가 17.9%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기문 씨도요, 버니 샌더스가 지금 조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그런 당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조직이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무슨 뭐 시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지사도 아닌 것이고 대통령을 하는데 정치 기반 조직, 물론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는 뭐 야당에서도 끌어갈 수도 있다 하는데, 지금은 뭐 야당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1년 더 뒤에 일을. 그래서 그 조직이 원래의 본인이 갖고 있었던 조직이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외무부에서의 위치를 갖게 하는 어떠한 달콤한 장점이었다면, 그 조직이 없었던 것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면은 아주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늘 답을 피해 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었다는 것은 This is a test?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상당히 많아요. 4월 달에 이어서 다시 중국 식당에서 일하던 3명의 북한 사람들이 뭐 탈북을 해서 제3국으로 갔다는 이런 내용도 이제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요즘에 조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편집은 다른 때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틀 전에 이 기사를 분명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봤거든요. 지금 거의 실패한 북한의 태양열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베스트바이와 같은 그런 가전제품 많이 팔고 있는데, 이틀 전에 제가 읽은 기사를 왜 오늘 일면 프런트 페이지에 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영국의 무슨 언론이나 미국의 언론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것은 뭐 루머 비슷한 얘기예요. 29살이잖아요. 여동생, 가장 파워풀한 김여정에게 뭐 김일성 종합대학의 정치경제학부에 6개월 특수반을 만들어서 이제 신랑감을 물색하기 위해서 30명을 선발을 했는데, 조선인민군 복무도 했고 노동당원이어야지 되고, 키는 5피트 9인치요. 175cm네요. 센티미터네요. 그 정도는 돼야지 되고, 이렇게 했었다는 이런 것들을 뭐 재미삼아 데일리 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로봇 시대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올해 말에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하는데요. 피자헛에 가시면 로봇가 여러분의 주문을 받으신대요. 여러분의 주문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캐시어 같은 것은 했었어도, 캐시어도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 손님이 전에 뭐 어떤 것을 좋아하셨지,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는 것, 버섯을 넣는 것, 그렇게 기억까지 하고, 페퍼라는 이름의 로봇인데, 손정희 씨가 하는 소프트뱅크에서 만드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식 기능이 있는 거예요.
주문을 받으면 뭔가 그 헬로 하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경험을 잘 살리고 오더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 그 스페셜 그 음식이 뭐가 있는데요 하고 제안까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게 좋으시겠네요 하는 그 레코멘데이션도 당연히 하고 또 피자헛의 음식의 칼로리까지도 다 계산하며 영양 분석까지도 그 정보까지도 다 주고 손도요 핸드 제스처도 한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그 소리도 이렇게 듣기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친근하게 듣도록 로봇 여러분 무슨 역에서 내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옛날엔 그래도 요즘은 좀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의 무엇보다도 그 감정을 읽는 그런 그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손님이 지금 해피한가, 좀 익사이팅한가, 아니면 이 손님이 조금 지금 우울한가에 따라서 손님에게 조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데 그 같은 로봇가 한 대의 페퍼가 $1,80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활용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 우리는 그냥 경험 삼아 한다. 피자헛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1,800짜리가 두고 써봤을 때 일을 잘하면은 사람 일자리가 없어질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영국에서도 최저임금 이런 문제 때문에 맥도날드에서도 역시 그 로봇을 쓴다 하는 얘기 들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현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죠? 예,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전해드려서 중앙아시아에 그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제 대통령 임기를 없애는 그런 그 국민 투표를요, 국가 헌법을 수정하는 투표를 94.5%로 통과를 시켰답니다. 아직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이도 내렸다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현 대통령의 아들이 29살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대통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참 예전에 들었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죽하면 미국에서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까? 인권도 보장되지 않고 정치도 보장되지 않고 이런 미국에 행복하게 그와는 다른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투표 꼭 하세요. 좀 전에 선거 광고들 나오고 있던데요. 강희신이었습니다. 후보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예비선거 초기에는 그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 후보의 주장이 거의 같았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를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이 이곳저곳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하는 말을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이 결국은 힐러리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면서 당을 화합하는 것이냐, 이런 추측들도 해보고, 그 워렌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를 강하게 공격합니다. 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버블이 있을 때 이런 때가 돈 버는 기회야, 우리들은 돈 벌면 되지, 이렇게 목소리 낸 것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공격을 하죠. 이 엘리자베스 워렌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버블로 돈을 벌려고 했고 실제로 번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죠. 예, 엘리자베스 워렌은. 그래서 강하게 도널드 트럼프를 지금 앞서서
대해서 그 비난을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가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 대선 이외에 관심을 가졌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빌 커스비가 이제 여성들을 그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재판 시작돼서 재판 날짜가 이제 잡히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이미 나이가 많은 그 빌 커스비가 옆에 사람 이렇게 손을 잡고 법원으로 들어가던데 그만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후보로 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그 후보를 지명하는 과정을 완전히 바꿔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 지명 과정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와주라든가 뉴햄프셔 아주 작은 주인데도 뭔가 그 큰 역할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본다든지 하는 것. 그 사이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또 반대하는 사람, 또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력이 동원돼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찰들과 충돌을 해서 결국은 그 경찰이 최루가스를 뿌렸고 뉴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그 도널드 트럼프가 자 봐라, 이 안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바깥은 완전히 그 범죄자들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뭔가 그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경찰들과 충돌하면서 멕시코기를 그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묘하게도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를 워낙에 강하게 비난하는 여성이고요, 여성 상원 의원이고요. 그래서 너무 그 극단적인 그 쪽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 방송이 모든 뉴스를 전하는 것이 조금 빠르죠. 그래서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그리고 지금 그 버니 샌더스 후보 측에서 계속 그 불만을 말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문제들이 지금 조금 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일단 지금 공화당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공화당은 뭐 어제 그 워싱턴주에서 선거가 치러졌었죠. 이 부분은 그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워싱턴주에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미 그 한 달도 더 됐죠. 워싱턴에서 코커스로 선거가 치러져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굉장히 그 큰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의원 숫자가 이미 배분됐었고, 지금 지역마다 민주당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미국이 뭐 50개 주에서 뭐 카운티마다 주마다 뭐 다 여러 가지 그 선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코커스로 이미 대의원을 배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예비 선거에서 후보들 이름이 올라서 그 민주당 후보들도 뭐 오른 이름에 찍었는데 그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의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워싱턴주에서 역시 그 27표를 가져가서 이제 뭐 공화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되려면 41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라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종신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사형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이 빌 커스비의 재판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MSNBC의 그 뉴스 앵커가 빌 커스비가 지금 이렇게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빌 클린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 클린턴의 모니카 루인스키부터 시작해서 폴라 존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많은 여성들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내가 강간당했다라고 다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레이비라는 강간이라는 단어를 써서 빌 클린턴을 공격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항상 클린턴 옆에 서서 그가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그 같은 여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 내지는 어떤 때는 도와주기까지 한,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그 여성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과연 여자를 위한 그 후보냐라고 비난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때에 이제 뉴스 앵커가 빌 커스비를 빌 클린턴이라고 혼돈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또 오버랩돼서 또 뉴스가 돼서 빌 클린턴의 뭐 여성에 관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화당은 이제 결국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지금 뭐 어제 그 얼바인에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국무부는 내부 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국무부 이메일 정책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보존 정책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클린턴 후보에 가까운 전국위원회 의장을 자리를 박탈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 지지자의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대선 후보 가능성은 해외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관한 루머에도 미국 언론은 크게 신경 씁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여동생 신랑감을 직접 구한다는 등의 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자헛에서는 올해 말부터 로봇가 주문을 받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역시 그 로봇을 도입하는 것 세계가 주목합니다. 아시아에서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앤 나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신문보다는